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3 버전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NET 언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디버깅 환경들, 그리고 코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 그리고 디버거들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퍼포먼스 툴들, 측정 툴들, 이런 것들이 C++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버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동시성 런타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인 PPL, 패러럴 패턴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AAL, 어싱크로너스 에이전트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C++ REST SDK도 그때쯤 제공해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달 사항을 보면 그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일관적인 방향으로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IT 환경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을 때는 기계어로 코딩을 했었겠죠. 어떤 청군 카드가 있어서 펀칭을 하고 그것을 어떤 큰 컴퓨터에 넣었을 때 그것을 해석해서 아마 계산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산성이 너무나 낮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 같은 것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코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로직을 다음번 프로젝트에 유사하게 그것을 또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코드의 재사용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함수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C 언어는 함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로직을 함수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음번에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함수를 재사용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항상 똑같은 환경에서 재사용을 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다음번 프로젝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적이 아마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인자값이 배열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벡터로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라이브러리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반 라이브러리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 내용을 조금씩 고쳤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재사용하는 관점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기능을 재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붙어있는 멤버 변수, 그 어떤 컨텍스트까지도 모두 다 재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함수에서 클래스가 나오면서 재사용적인 어떤 큰 이득이 있음으로 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C++ 같은 언어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되겠죠. C++에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은 또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 언어의 종속적이라는 겁니다. C++에서 만든 클래스를 파스칼에서 컴파일할 수가 없죠. 파스칼에서 만든 클래스를 다른 언어에서 컴파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제약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제약사항을 없애는 다른 개념의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컴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개념인데요. 바이너리를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IUnknow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알고 있는 언어라면 그 IUnknow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에 상관없이 언어가 빌드하는 그 바이너리의 ABI와 상관없이 IUnknown이라는 인터페이스만 이해하고 있는 언어라면 컴 인터페이스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의 관점에서 한 단계 올라서게 되었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컴 모듈은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약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영체제의 종속적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운영체제에 있는 어떠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커먼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 아키텍처, 이게 스펙 표준이죠. 코바.
이런 것들 필두로 해서 디팩토 표준인 컴 모듈까지 이렇게 원격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뭐냐면 서로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모듈과 저쪽에 있는 모듈이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비지톡 서버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이즈의 비지브로커와 같은 제품들이 이러한 미들웨어입니다. 서로 통역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생겼죠.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서로 하나의 다른 타입의 애플리케이션이 꼽힌다면 그 미들웨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런 미들웨어를 거치게 되면 관리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서로 사이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화벽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공통 프로토콜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 나왔고요. 표준으로 웹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SOAP 프로토콜과 같은 것들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우리들이 이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웹 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은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헤더, 그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그 부하라든지 불필요한 XML에서 차지하는 약간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래킹 같은 부분 아니면 캐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쳐내서 굉장히 간결하게 도메인 지향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REST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SOAP이 있고 REST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REST고요. 이 부분이 SOAP입니다. 이게 2011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REST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를 하면 REST가 더욱더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가운데를 보시면은 XML이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JSON이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다시 조사를 하면 JSON의 비율이 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은 REST 아키텍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PHP라든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언어들이 생겨나고 있고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언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C++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C++를 이용해서 REST 아키텍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만약에 SOAP을 떠올리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SOAP 프로토콜은, 소켓은 굉장히 작업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이스 프레임워크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에이스 프레임워크, 물론 이제 좋은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그 에이스를 이용해서 REST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그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겁니까? 아마 뭐 CURL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CURL도 굉장히 좋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긴 하지만 CURL 같은 경우는 헤더를 다 조작을 해야 되고 또 REST 프로토콜 그 양식에 맞는 그러한 어떤 패킷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토콜 버퍼 같은 어떤 시리얼라이징 하는 라이브러리도 채용을 해야 될 거고요. 유틸리티성 함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스트와 같은 것도 차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다 차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REST 아키텍처는 이미 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퀴를 재발명하는 겁니다. 수레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C++ REST SDK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그냥 이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C++ REST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손쉽게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IIS를 통해서
호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올릴 수도 있고요. 스탠얼론 방식으로 여러분의 PC에서 exe 파일을 하나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웹서버를 하나 운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통신 라이브러리, 파서 라이브러리, 또는 병렬화 라이브러리, 또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셋 라이브러리, 이러한 모든 REST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C++ REST SDK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C++ REST SDK의 특징 중 하나는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많은 오픈소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오픈소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크로스 플랫폼 빌드가 가능합니다. 윈도우즈에서도 개발이 가능하고 리눅스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OSX에서도 가능하고 iOS에 타겟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윈폰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 윈RT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바이너리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모던 C++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던 C++ 앞서서 2개 세션을 들으셔서 아마 모던 C++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으실 건데요. 굉장히 간결하고 최신 트렌드에도 맞고 유지보수하기도 쉬우며 또 생산성도 높은 그러한 코드 개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REST SDK의 특징 중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트비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게 되면 가장 아랫부분에 나오는 와치창, 거기에 나오는 스펙들,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퍼포먼스 측정하는 툴이라든지 아니면 디버거 또는 개발 툴, 이러한 것들이 C++ REST SDK에 개발하기 쉽도록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C++ REST SDK는 오픈소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코드플렉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SDK의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 코드플렉스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 그것을 내 프로젝트에 임베딩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누겟이라는 방법을 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마도 .NET 프레임워크 계열 개발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겟이라는 이 에코시스템이 낯설지가 않으셨을 텐데요. 아마 네이티브 개발만 하셨다면 이 누겟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낯설실 겁니다. 누겟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어떤 총체적인 시스템인데 별도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패키징화해서 내 PC에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외부에 있는 사이트에 올려서 호스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외부 개발자들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겟 갤러리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 누겟 갤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누겟 호스팅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4개의 호스팅 업체들이 누겟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호스팅 업체가 되겠습니다. 몇 개는 유료 업체고 또 몇 개는 무료 업체고요. 또 어떤 것은 퍼블릭한 패키지를 제공을 해주고 또 어떤 호스팅 업체는 프라이빗한 어떤 호스팅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누겟 패키지는 온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컬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요거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REST SDK는 코드명이 카사블랑카였습니다. 그래서 코드플렉스의 카사블랑카로 검색을 하시면 C++ REST SDK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사블랑카.codeplex.com에 접속을 하시면 카사블랑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드플렉스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소스 코드를 누르시면 코드플렉스에서 제공하는 Git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Git URL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론을 통해서 카사블랑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시면
현재 코드플렉스에서 최신 버전의 카사블랑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솔루션 파일들이 있는데 자기의 상황에 맞는 그런 솔루션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솔루션 파일을 열면 몇 개의 샘플 프로젝트와 함께 카사블랑카 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빌드하셔서 그 라이브러리를 내 프로젝트에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 C++ REST SDK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겟을 이용한 C++ REST SDK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겟을 이용하는 방법은 솔루션에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루션에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솔루션에 우클릭해서 컨텍스트 메뉴에 보시면 Manage NuGet Package for Solution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누겟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매니징 창이 뜹니다. 물론 여기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툴즈의 옵션에 보시면 패키지 매니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 매니저라는 옵션을 보시면 자신이 조회할 수 있는 이 누겟 호스팅 업체 혹은 누겟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관리하는 누겟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폴더를 선택하시면 저는 이제 두 개의 누겟 패키지를 두 개의 그 호스트를 선택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누겟 갤러리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로컬에 있는 패키지스라는 폴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누겟 패키지는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단일 파일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트 같은 것을 자주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부스트를 이렇게 로컬에다 저장을 해 놨고요. 이 누겟 패키지 파일은 단순히 압축 파일입니다. 여기서 압축 해제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열고 파일을 열면 익숙한 게 보이죠? 컨텐트 타입. 그 오피스와 같은 그런 파일에서 자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그런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누겟 패키지 파일 안에는 라이브러리들도 들어가 있고요. 라이브러리들도 각 플랫폼별, 각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별, 디버그나 릴리즈 버전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누겟 패키지를 이용해서 솔루션에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지금 패키지 소스라고 한 부분이 저의 로컬에 있는 폴더를 스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C++ REST SDK라는 항목이 있고 이것을 인스톨을 누르시면 적용할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압축을 풀고 그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고 거기에 있는 설정을 이 해당 선택한 프로젝트에 설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정 작업이 끝나면 지금부터는 그냥 바로
C++ REST SDK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번히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들도 이렇게 누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굳이 다운로드 받아서 메이크로 빌드한 다음 그것을 다시 프로젝트로 옮겨서 개발을 하다가 다시 릴리즈 빌드가 되면 다시 오픈소스로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를 하고 다시 적용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 REST SD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REST SDK는 REST 아키텍처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살펴보면 태스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비동기 라이브러리, 태스크 클래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이슨 파서, 제이슨을 해석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제이슨 파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모리 버퍼라든지 파일 버퍼를 비동기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어싱크로너스 스트림 라이브러리, 그리고 HTTP 서버와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이 리스너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폼 공통적인 타입들을 제공해주는 유틸리티나 헬퍼 라이브러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잘 안 보이시죠? 맨 아랫부분에는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비스타, 윈도우즈 7, 8 이러한 윈도우즈 자원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윈도우즈 폰, 리눅스, 맥OS와 같은 운영체제 레이어가 있고, 이 운영체제 레이어를 이용하는 기반 라이브러리로 PPL, 부스트 어싱크로너스 IO, IOCP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특히 그 C++ REST SDK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클래스를 이용한 카사블랑카의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클래스는 C++ REST SDK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태스크 클래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을 쉽게 비동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맨 첫 줄에 보시면 태스크 오브젝트 A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있죠. 이 태스크 오브젝트 A의 인자로 슬로우 오퍼레이션 A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람다식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스크 오브젝트 A를 선언한 이 라인이 끝나면 이 된 라인이 시작하기 전에 슬로우 오퍼레이션 A라는 이 함수가 백그라운드로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본 스레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본 스레드로 한다면 태스크 오브젝트 A라는 그 객체를 선언한 이 시점에서 슬로우 오퍼레이션 A라는 것이 비동기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태스크 클래스에는 den이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den이라는 메소드는 해당 비동기 작업이 끝나면 연속적으로 비동기 작업을 이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슬로우 오퍼레이션 B를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슬로우 오퍼레이션 A가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슬로우 오퍼레이션 B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클래스에는 isDone이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isDone은 이 작업이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조회를 해주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 wait이라는 메소드는 비동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블럭을 시켜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고요. get이라는 메소드는 해당 비동기 작업의 결과값을 본 스레드로 넘겨받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꼬리를 이어 무는 이러한 형태를 컨티뉴에이션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태스크의 den과 태스크의 wait과 태스크의 get은 좀 잘 알아두셔야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태스크 클래스는 when any와 when all이라는 요 헬퍼 함수를 이용해서 조인 패턴과 초이스 패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when any는 요 태스크가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수행이 되는데 이 태스크 중에 가장 먼저 끝나는 태스크의 결과값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when all은 모든 태스크가 끝났을 때 결과값을 종합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로그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로그 파일에서 특정 사용자가 로그인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when any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초이스 패턴을 구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로그 파일에서 특정 사용자가 몇 번 로그인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when all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조인 패턴을 구현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문자열 처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문자열 방식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C++ REST SK에서는 그러한 플랫폼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문자열형 그리고 클래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URI를 들 수가 있는데 이 URI를 쉽게 해석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한다던가 디코딩을 한다던가 하는 그 빈번한 작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관련된 유틸리티 함수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C++ REST SK에서 URI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I를 만드는 가장 그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는 저 URI 빌더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URI 빌더라는 클래스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setScheme, setHost, setPort, setPath, setQuery와 같은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URI를 쉽게 구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물론 smprintf를 써서 이러한 URI를 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실수의 여지가 없이 이러한 멤버들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번 구성된 이러한 URI를 멤버를 통해서 쉽게 항목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UTF-16 또는 뭐 베이스 64 이런 것들로 쉽게 변환하고 인코딩하고 디코딩할 수 있는 이러한 헬퍼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C++ REST SDK로 만든 간단한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C++ REST SDK에서 서버에 대한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는 이 HTTP 리스너라는 클래스고요. 이 HTTP 리스너에 suppo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핸들러를 등록을 해줍니다.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고 오픈, 클로즈 하면 서버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전부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요것은 이제 위에 보시면 node.js 코드가 있는데 요것과 비슷한 약간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C++ REST SDK 0.6 버전에서는 거의 node.js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코드 스타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버전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이렇게 C++적인 특징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기존에 있는 C++ 코드보다는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코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클라이언트 코드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가 HTTP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reques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특정 서버에 어떤 HTTP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형태가 된다는 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데모를 통해서 이런 코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REST SDK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로 cpp rest라는 폴더에 있는 함수들을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이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http listener라는 파일을 인클루드를 시켰고요. http listener를 인클루드 시키면 http listener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http listener라는 클래스는 서버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리슨할 IP를 하나 던져주고요. 그 다음 액세스를 했을 때 콜백을 튈 서포트라는
그 콜백을 인식할 서포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콜백 함수를 하나 등록을 시켜주고 오픈을 하고 클로즈를 하면 이 서버 역할이 끝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HTTP 리스너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이 HTTP 리스너의 특정 주소를 대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 다음 HTTP 리스너의 서포트라는 멤버를 이용해서 get handler 그리고 post handler라는 함수를 등록시켜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HTTP 리스너가 리슨을 하고 있을 때 get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 get handler를 콜백 함수를 튀게 해주고 post 리퀘스트가 왔을 경우엔 post handler를 그 콜백 함수로 호출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오픈을 시켜주고요. 오픈을 시켜주면 이제 HTTP 리스너는 오픈해서 리스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리스닝을 하고 있는 상태는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오픈이라는 함수는 태스크를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스크로 오픈 태스크라는 멤버로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오픈 태스크의 컨티뉴에이션 패턴으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대기를 시켜주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들을 기다렸다가 이 대기를 시켜준 이 코드가 종료가 되면 리스너가 클로즈 되는 이러한 코드로 만들어졌고요. get handler를 통해서 특정한 HTML 코드를 리턴을 시켜줍니다. 이 HTML 코드는 두 개의 텍스트 인자를 받아서 그것을 버튼을 누르면 다시 포스트로 서버로 전송을 시켜주는 그러한 로직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포스트로 전송이 오면 해당 포스트에 있는 내용을 파싱을 해서 특정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를 운영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서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왼쪽에 이제 서버가 리스닝을 하고 있죠. 리스닝을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get 메소드를 get을 호출을 합니다. get을 리퀘스트를 하면 여기서는 해당 get 메시지에 대한 특정 HTML 코드를 넘겨줍니다. 웹브라우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서버는 특정 HTML 코드를 리턴을 해줍니다. 특정 HTML 코드는 아까 보셨던 이러한 코드가 되겠고요. 이 코드가 되겠고요. 이 코드를 보시면 두 개의 텍스트 인풋 텍스트를 받고 있고 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서버로 클라이언트로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스트 전송을 하는 코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1, 2, 3, 4에서 계산을 누르게 되면 이 값이 포스트 전송으로 다시 서버로 갑니다. 서버로 가게 되면 서버에서는
해당 두 값을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해서 두 개의 값에 대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다시 리턴 값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값으로 이렇게 서버에서 정상적인 문자열을 받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했지만 클라이언트 코드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소스 코드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는 get 메소드를 하나 호출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get 메소드로 호출을 하고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태스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get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get 리퀘스트를 했던 그 결과값을 받아옵니다. 그 결과값을 받아온 것을 화면에 프린트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프린트를 해주고 있고요. 프린트를 해준 값을 임의로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1, 2, 3, 4, 5, 6, 7, 8과 1, 2, 3, 4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시 서버에 포스트로 호출을 합니다. 포스트로 호출하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메소드의 메소드를 포스트로 인식을 시키고 이것을 바디로 전송을 시키면 그리고 기다리죠. 기다리게 되면 서버에서는 다시 받은 그 문자열을 파싱을 해서 두 개의 값으로 추출한 다음 그 두 개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수를 구해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줍니다. 클라이언트는 넘겨받은 문자열을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아웃을 정하는 부분이라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컨티뉴에이션 패턴으로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코드로 봤을 때 이건 서버 코드입니다. 처음에 get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한 HTML 코드를 반환해주고 HTML 코드에서 포스트로 전송 온 것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서 다시 반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코딩 양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은 핸들러 코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만 추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REST SDK를 위한 REST 아키텍처를 위한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웹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클라이언트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도 굉장히 간략하게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코드를 걷어내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불필요한 코드가 되겠고요. 필요한 코드는 사실 이 정도 부분입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서버에 리퀘스트를 하고 다시 결과값을 받아오는 그러한 통신 코드가 전체가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코드를 CURL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코드를 에이스 프레임워크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프로토콜을 다 구현을 해야 되고 파서들을 다 구현해야 되고 굉장히 작업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C++ REST SDK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리얼라이징 방법이죠. 제이슨은 6개의 타입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타입들을 모두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특유의 오브젝트라는 타입도 제공을 해줍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을 사용하고 싶으면 제이슨 밸류를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제이슨 밸류에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필드맵을 이용해서 이 제이슨의 짝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name1이라는 키가 있고 1이라는 밸류, name2라는 키, hello라는 밸류, name3라는 키, true라는 밸류, name4라는 키, null이라는 밸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이슨 오브젝트화 시킨 다음 덤프를 뜨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별도의 뭐 smprintf로 버퍼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이슨 양식에 맞게 그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제이슨 시리얼라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파워포인트를 넣어봤습니다. 또 오브젝트를 직접 다루어서 제이슨을 세팅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방법은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밸류에서 값을 줘야 하는 방법은 as sta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줘야 합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제이슨 밸류를 선언을 하고 제이슨 값을 여기 제이슨 밸류에 대입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제이슨 밸류에 as 인티저라는 as 더블, as bool, as string과 같은 이러한 as 계열의 함수를 사용하면 다시 정상적인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키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문자열을 파싱하는 추상적인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이슨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name1이라는 키에 highThere라는 값을 넣었고 name2라는 키에 77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각 제이슨 값을 순회하면서 값들을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원상태 값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요 C++ REST SDK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는 REST API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제이슨 REST API의 URI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타이틀에 있는 부분을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해서 이 URI를 호출을 하면 이렇게 XML 값이 이런 결과 값이 리턴이 됩니다. 여기에 포맷은 제이슨이라는 이 쿼리를 넣게 되면 같은 내용을 제이슨 형태의 포맷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괄호가 있고 따옴표
세미콜론이 있는 걸 봐서 제이슨 형식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제이슨 형식으로 온 거나 아까 그 리턴 값으로 온 거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고 다만 형식이 다를 뿐이죠. 보시면 API, 쿼리, 페이지스, 다음 리비전 이런 식으로 그 예약 값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이슨 밸류도 마찬가지로 쿼리, 페이지, 그 다음에 ID, 그 다음 리비전, 타이틀, 리비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즉, 요 URI에서 타이틀 요 부분만 저희 코드로 바꿔주면 해당되는 위키피디아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검색어를 입력받아서 그 검색어를 해당 URI의 타이틀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틀에 집어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URI를 만들기 위해서는 URI 빌더를 사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URI 빌더를 사용하지 않았군요. 처음 URI를 넣고 그 다음 내가 검색이 원하는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인코드 URI라는 스태틱 함수를 호출해서 URI의 타이틀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이제 이렇게 식으로 대입을 시켰고요. 앞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추가된 로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요 URI를 호출을 하면 get 호출을 하면 위키피디아에서 해당되는 그 검색 결과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검색 결과를 받아오기 위해서 HTTP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사용할 겁니다. HTTP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대부분의 로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로직들이 다 들어가 있는 클래스입니다. HTTP 클라이언트. 이 HTTP 클라이언트 로직에 리퀘스트를 호출하면 지금 이 URL을 리퀘스트를 호출하면 이 URL을 get 메소드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하고 웨이트를 호출을 해서 대기를 하죠. 다 호출이 될 때까지 블럭을 시켜서 대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웨이트를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사실은 모던 C++ 코딩 방법에 맞지만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풀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 해당 HTTP 태스크를 통해서 호출한 그 결과값을 리스폰스를 받습니다. 결과값 리스폰스는 HTTP 리스폰스라는 클래스로 받아옵니다. 이 HTTP 리스폰스에는 웹서버가 보내줬던 그 결과값 200 같은 값 있죠? 아니면 포비든과 같은 값, 그런 값과 함께 컨텐츠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값은 이렇게 넘어오겠죠. 마이크로소프트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제이슨 밸류가 넘어옵니다. 이 제이슨 밸류를 파싱하기 위해서 extract JS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extract JS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v1은 JSON 밸류 값으로 넘어옵니다. JSON 밸류 값으로 넘으면 이제 그 JSON 밸류 값을 파싱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쿼리라는 키가 있죠. 쿼리라는 키가 있습니다. 쿼리라는 키를 찾기 위해서 JSON 밸류에 배열, 연산자를 써서 쿼리를 넣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으로 쿼리 예하에 있는 값이 툭 튀어나옵니다. 나오겠죠? V2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약 값은 페이지죠. 페이지스도 마찬가지로 V2에 페이지스 키를 넣으면 그 결과값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V3, 밸류 3로 받죠. 밸류 3로 받으면 그 다음 이제 ID가 나옵니다. 근데 ID는 각 검색어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9001이라는 키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첫 항목을 받습니다. 받으면 제일 첫 항목에
4개의 값이 돌아옵니다. 이 4개의 값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값은 첫 번째 타이틀이라는 값이고요.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값을 이렇게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스트링 형태로 변경을 시켜서 타이틀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타이틀은 여기 보시면 스트링 값이죠. 그 다음 타이틀 예하에 리비전스라는 값 예하에 어레이 예하에 오브젝트 예하에 저희가 원하는 별표라는 컨텐츠 값이 있습니다. 리비전스 예하에 별이라는 컨텐츠 값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받아오면 이 컨텐츠라는 스트링 변수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지금 폰트가 커서 그렇지 코드는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딩한 양은 굉장히 작고요. 이런 식으로 요 Cout 이런 부분만 삭제를 하면 실제로 코딩을 하게 되는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빌드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검색어를 입력받아서 그 검색어를 위키피디아에 쿼리를 하고 그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검색어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성지에 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을 하면 이제 위키피디아에 쿼리를 하죠. 쿼리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이슨 밸류로 되어 있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파싱을 쭉 합니다. 파싱을 해서 타이틀과 컨텐츠만 빼와서 컨텐츠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출력을 해주고 나중에 타이틀을 출력을 해주고 몇 바이트, 컨텐츠가 몇 바이트인지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군요. 86,120바이트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간단하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그럴듯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작업은 위키피디아 서버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키피디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호출해서 받아오면 되죠. 오픈 API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오픈 API를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C++ REST SDK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류현진이 잘하고 있으니까 류현진 페이지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왜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랑 이름을 거꾸로 쓰니까 그러면 리다이렉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류현진에 대한 컨텐츠를 받아오게 되겠죠. 지금 영어로 나오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영문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조회를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받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스타크래프트. 대문자군요. 자, 정상적으로 동작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굉장히 작성하기 굉장히 간단하고요. 사실 C++ REST SDK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워낙 학습할 분야가 굉장히 작고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는 제가 관계자분들께 전달해 둘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로또를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이 로또 번호를 제공해주는 오픈 API를 사용했는데 이 오픈 API는 요 KAISYU.com 요 개발자분이 만들어서 공개한 오픈 API를 썼음을 먼저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분이 만드신 제공해주는 오픈 API를 사용을 했고요. 거미가 이분이 만들어서 공개를 한 오픈 API를 사용했음을 먼저 고지를 해드립니다.
요 프로젝트도 간단합니다. 요 프로젝트는 프로세스 1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URI 빌더가 나오는군요. URI 빌더를 통해서 URI를 빌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킴, 그 다음에 호스트, 패스를 설정을 하면 이제 아마도 HTTP COM API 이런 식으로 URI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URI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요 쿼리를 집어넣습니다. 쿼리를 집어넣죠. 그러면 아마도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들어오는 회차입니다. 회차. 여기서 이분은 0을 넣으면 회차에 0 이하의 값을 넣으면 가장 최신 로또 당첨 번호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0을 넣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 아마도 가장 최신 로또 당첨 번호가 그 제이슨 형태의 타입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이슨 타입의 이 결과값을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하면 extract JSON으로 JSON 값을 받고요. value로 받고 이 value 값이 가지고 있는 이 밸류 값이 가지고 있는 값을 파싱을 하면 손쉽게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건 보너스 넘버, 요거는 회차, 요거는 추첨일, 요거는 당첨 번호. 이렇게 간단하게 제이슨 형식으로 값이 넘어옵니다. 요거를 저희는 그대로 파싱을 해서 이용만 하면 됩니다. 그럴듯한 서비스로 포장만 하면 되죠. 자, 아까 여기서 보너스 번호, 제이슨 밸류 중에서 보너스 번호를 찾아서 그 값을 as 인티저를 통해서 인티저 값으로 얻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인티저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회차를 인티저 값으로 읽어서 넘겨줍니다. gdate, 이거는 추첨 일자도 문자열로 읽어서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당첨 번호들을 어레이로 읽어서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아서 벡터에 대입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get winning num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에 최신 그 번호가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이죠. 프로세스 1을 호출을 하면 프로세스 1에서는 이렇게 당첨 번호를 가져온 다음에 이 당첨 번호를 요거는 화면에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가장 최근에 추첨한 로또 번호를 가져와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장 최근이 이제 601회 추첨을 했고요. 이 번호로 당첨 번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데모가 되겠죠, 데모.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산 로또 번호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앱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동일한 로직인데요. 횟수를 지정을 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산 로또 번호를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당첨 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 당첨 번호를 내가 산 로또와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당첨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산 로또 번호는 임의의 값입니다. 임의의 값이고요. 이 녹색 부분이 지금 당첨된 번호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제가 산 번호를 제가 아직 당첨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초 세미나 현장에서 제가 산 로또 번호를 안타깝습니다. 자, 해당 소스 코드는 역시 그 주최 측에 전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C++ REST SK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재미있는 예제를 통해 살펴보시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